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요즘에 화두가 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평택 지제역에서 법인 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금리가 오르는 이런 시점에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투자성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재료가 있는 곳 평택 지제역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GTX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GTX A 노선, C 노선 모두 지제역을 통과합니다. 이 지역에서 법인을 통한 주택 임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의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이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부동산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 사업 과연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 수의 빌라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거에 대비해 앞으로는 투자는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 임대 사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앞으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활될 경우 빌라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8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 투자 전망이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평택에서도 뜨거운 지제역이 바로 빌라 투자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에서 특히 지제역에 명품 빌라를 건축하여 임대를 하면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지 말고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하고 10년 후에 매각하면 많은 투자 이익을 이룰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자. 다가구가 아닙니다. 왜 다세대냐면은 특히 다세대 주택은 5층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락을 포함해 6층까지 되는 거죠. 나중에 10년 후에 임대를 놨을 경우에 세대별 분양도 가능합니다.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부 유니트도 아파트보다 더 좋은 유니트를 만들어서 투룸 화장실, 거실이 있고 다락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10년 후에 매각하게 되면 투자 이익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장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 10%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단점은 취득세 4.6% 전입신고되지 않아 실거주가 불가하죠.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뭐냐?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장점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 취득세에서는 토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건물 취득세도 감면이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토지 취득했을 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의 건설 임대 사업자의 구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건설 임대 사업자를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되지만 단 조정 지역 내는 비과세가 되기 위해 거주주택은 2년이 필수입니다. 재산세가 감면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5% 이내의 인상이 제한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경우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도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잘못할 경우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임대 등록 절차는 사업 주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건물 등기사항을 증명하고 소유 예정자는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 허가서, 다음에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 예정자는 일반 사람들은 준공이 났거나 건물이 등기가 됐을 경우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유 예정자, 건축 허가가 날 경우나 매매 계약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토지를 사기 전에 미리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놔야지 혜택이 많습니다. 토지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등록 절차는 여기에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렌트홈이라는 걸 가입을 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로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렌트홈이라는 것에 가입하는 게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렌트홈에 들어가서 가입 절차와 요건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임대사업자 일정표입니다. 일정표는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회성입니다. 1월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2월에는 사업장 현황조사, 현황신고를 계약시마다 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7월에는 재산세 건물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 종부세는 매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12월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연도별 일정표를 넣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9월의 종부세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 종부세 부과가 됩니다.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약이 많지만 금년 12월 31일까지 했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 대상자는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85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 등록은 불가합니다. 아파트 등록은 불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수에는 이것들을 포함 안 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법과 지금 현재 있는 법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제역방송국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 등록 가능한 주택의 조건입니다. 건설주택 면적은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욕실, 부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 계약 당시 공시지가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에는 3억 원 이하, 임대 계약 시 보증금 5%로 상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감면이 있고 임대료 증액 5% 제한이 있고 임대소득세 30%, 7.5% 과세 연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까지 감면 일부분 임대 개시일 당시 보유한 임대주택 기준시가의 합계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수입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산정이 되고 매년 연말정산, 소득가산 이런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고 실무적인 세법의 내용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주택 임대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법인인 경우 대표작, 주소지가 아닌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건설임대 매입주택이어야 되고 해당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신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양도 신고 허가, 신청 신고, 임대주택 말소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는 개인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법인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할 경우 혜택은 많지만 해야 할 의무가 많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불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과세, 세외 적용이 불가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에 유의할 점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는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으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5%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선수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유권 등기상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등록한 사람도 주의해야 하고 할 사람도 이런 제약이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 다음으로 신고 방법은 지방자치체에 방문하거나 렌트홈에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세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무조건 일반으로 하면 안 되고 표준 임대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있어 평택지제역 주변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제역은 앞으로 10년 후에 강남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현재 수익률보다 미래 전망성이 높은 투자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익률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10년 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의 수익률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후 가치가 올라서 몇십억 이상의 수익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자성입니다.
평택지제역은 GTX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고 평택보덕 신도시에 삼성이 있어 지제역 주변은 투자성이 밝습니다. 평택 지제역 아파트 가격은 지제역 BRT 지나가는 정류장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그 지역의 주택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제역 주변 BRT 정류장 주변에서 가까운 곳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가기가 빠릅니다. BRT는 버스가 다닐 때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기차와 똑같이 가는 방식으로 교통편이 편리해지는데 그래서 BRT 정류장 주변이 좋은 곳이고 지제역 주변이 좋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원룸을 12세대 가지고 있는 것과 투룸 3룸 8세대 가지고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원룸을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지금 세가 80만원, 70만원이 나가니깐요. 투룸은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원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10년 후에는 투룸 3룸이 있는 다세대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룸은 잠시 수익이 있지만 투룸 3룸은 10년 후에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몇십억이 생기므로 과감하게 다세대 5층 2룸, 3룸, 화장실 2개, 3개 있는 8세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지제역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주택을 해드렸던 사례를 보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객님은 토지를 매입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 다세대 주택 8세대로 결정을 하고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토지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토지 취득할 때 2개월 내에 허가를 받고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했을 때는 토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샀으면 약 4,600만원 감면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할 때도 잔금일로부터 2개월 내에 허가를 내고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했을 경우에 토지 취득에서 감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셔서 평택지제역 부동산에서 받게 해드리고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 및 주택임대 사업 등록까지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소지가 솜탄으로 관할 지역인 솜탄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임대사업 자등록 신청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 자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사용승인서 등 각종 신고서 작성을 해드렸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신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관할 지역에서 반드시 신고하고 모든 신고 끝이 나면 사업 승인서가 나옵니다.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 정도 부과되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에 가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한 후 임대사업을 하실 때 소액 임대차는 보증금 보험이 소액일 경우에 가입을 하셔도 좋지만 보통은 융자를 많이 받고 보증금을 소액으로 받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오면 큰 부담이 없고 보증금을 띨 이유가 없어 세액 보증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500만원, 1,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데 이럴 때 반드시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 임대차업 사업 등록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토지 및 건축물 주소지, 관할 시청 및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평택시청과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가 있어 주소지에 맞는 관할 행정으로 가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 관련 업무는 평택 세무서가 평택시에 하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 등록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반드시 관할지역시청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는 감면 대상인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은 100% 감면이고 초과는 80% 감면이니 임대신고를 잘 작성하여 꼭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전에 임대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10일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가 잘 되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많이 복잡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상한선입니다. 현재 1천에 50으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500에 50만원으로 변경한다면 이것은 위반입니다. 5% 임대사업 상한선 5%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부동산을 혼자서 하시기에는 힘들기에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와 꼭 상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임대사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공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 공단이 철수했을 경우에는 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택에 그런 사례가 있죠. 미군 기지가 팽성에 들어왔다고 집을 많이 지어서 미군을 위한 렌트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군이 부대 안에 주택을 짓고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가 줄어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지제역은 전철, 기차가 계속 지나가고 평택고덕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있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TX역이 생겨서 더 그렇습니다. GTX는 이제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쓸 수 있는 역까지 만드는 것이 GTX입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잘 만들어진 지역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취득 시에도 주택 임대 사업할 경우 토지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감면이 됩니다. 90% 이상 잘 모르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사서 주택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감면이 되는데 토지 취득은 2개월 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하고 토지 취득하면 감면이 됩니다. 평택지제역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며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세대 수가 증가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 즉 1인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주택에 대한 것을 많이 공급을 하여 주택 있는 사람의 투자성이 밝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주변 및 대기업체 주변은 앞으로의 투자성이 밝습니다. 앞으로 지제역의 투자 전망성이 지금보다 밝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제역을 선택해 지제역 주변으로 동영상 촬영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은 5개의 지하철 고속철도가 환승되는 곳으로 SRT, KTX, GTX A 노선 C노선 5개로 지제역은 투자하면 주택 임대 사업이 밝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개발 재료가 많은 곳. 아파트도 오르고 토지 가격과 빌라 가격이 오릅니다. 네 번째, 공사비가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8세대를 공급하는데 공사비가 10억이 들었으면
앞으로 5년 내 15억, 10년 내 20억이 듭니다. 그럼 땅값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빌라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땅을 사서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철근 가격도 올랐고 샷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5번째, 다가구 주택보다 다세대 주택 투자가 박습니다. 빌라, 아파트는 10년 후 가격이 원룸보다 투룸보다 가격 상승이 박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때 화장실 2개의 내부 인테리어를 잘하면, 즉 문문서, 무몰딩, 히든도어, 라인 조명, 융수 위치, 트렌드에 맞게 건축을 설계하여 고급 빌라를 공급하면 다세대 주택은 투자가 박습니다. 6번째, 종부세가 배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유념하여 2주택이나 법인이 세를 놓을 때 종부세가 굉장히 많으므로 종부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등 여기가 배제됐을 경우 토지 가격이 오르고 빌라 가격, 타세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 등록 사업이 활성화되고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인을 통하여 토지를 사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취득세도 감면받고 건물 취득세도 감면받고 종부세도 배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평택지제역 주변에 투자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평택지제역 방송국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부동산 관련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